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패널이 함께합니다.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이병희 도의원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교육위원회 소속이시죠?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교육감님 재선에 성공하셨고요.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떠셨는지 소감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벌써 선거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년의 평가와 앞으로 미래 4년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놓겠다고 했던 지난 4년, 그리고 우리 교육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교육으로 세팅하겠다고 했던 미래희망 4년을 동시에 평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경남교육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 6개월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스로 돌아보시기에 지난 6개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지난 6개월을 포함한 1년의 변화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원 자유학교, 그리고 창원 예술학교, 행복마을학교, 예술교육원 해봄, 거기에 수학문화관의 개관,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면서 과거의 변화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저는 어떤 그 변화라는 것과 그 영속성 그리고 혁신 이 모양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회복되는 또 하나의 그 계기가 만들어진 해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혜의 바다라는 복합 독서 문화 공간이 만들어져서 우리 도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도 했고요. 행복 마을 학교를 포함한 행복 교육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새로운 사업의 지평도 열었습니다. 이런 것이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두 분 패널께 한번 여쭤보죠. 지난 6개월간의 경남 교육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먼저 송순호 의원님. 박종훈 교육감 당선되시고 나서 6개월 동안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행복마을학교와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이제 교육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지역사회에 함께 변화해 가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투입하고 또 예산을 쏟아부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이 되고 나서 사실은 좀 밀어붙였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포구 이전, 또 양산 지역의 고급 평준화, 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포구 이전이라든지 양산 지역의 고급 평준화 문제는 사실은 교육감님이 추진했던 방향과는 또 안 맞아서 사실은 저항에 부딪혀서 포기를 한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또 학생 인권 조례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확대됐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교육감의 정치력이나 지도력들이 조금은 앞으로 교육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는 또 진행하는 데는 약간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평가라기보다는 앞으로 경남 교육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우리 송순호 의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무상급식 전면 확대라든지 또 행복교육지구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교육감님한테 상당히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남교육수장으로서 소통에 대해서는 오늘 후한 점수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 교육감님 어쩌지요? 먼저 좀 더 치밀하게 조사 분석해내지 못했던 또 사회 갈등을 야기시켰던 가포고 이전 문제, 또 하나는 김해 구봉초등학교 이 문제는 학부모는 학교를 걱정해서 상당히 이 교육과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같이 해줘야 될 교육행정당국에서는 손 뒷짐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했고, 이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이 상당히 좀 듣기 거북스럽겠지만 모든 도민들이 우려했던 교육감 선거 캠프의 사건들을 보면서 경남 교육 권력의 집중 현상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평소 우리 교육감님 모습은 솔직 담백한 모습이었는데 묵묵부답으로 좀 일관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이미지와 맞지 않는 아쉬움을 남긴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 경남 포커스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남도의회 송순호, 이병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지난 6개월간의 경남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경남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상급식, 올해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육감님, 지난해 무상급식 고생 좀 많이 하셨는데요. 뭐 어쨌든 잘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올해가 무상급식이라는 화두가 나온 지 8년 만에 이제 경남에서 초중 고등학생들 모두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되는 첫 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두 분 의원님을 포함해서 의회도 협조가 되었고 지자체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식품비의 단가가 500원이 인상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도민들의 기대가 커진 만큼 급식의 질을 건강성과 안정성을 얼마만큼 확보해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걱정도 사실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가족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질 높은 급식을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이제 자치단체마다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무상교육을 공약하신 곳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을 뛰어넘어서 이제 무상교육이 벌써 이야기되고 있고, 지난 선거 때 전국의 교육감 후보들 중에서 무상교육 이야기를 하지 않은 후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우리 도도 다행스럽게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까지 포함한 무상교육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창원, 함안, 고성, 남해 이 네 군데에서 교복비 지원이 시작됐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는 초등학생들에게만 수학여행비가 지급이 되던 것이 올해부터 중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가 지급이 되고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체육복도 올해 저희들은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올해와 내년을 거쳐서 2021년에는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가 이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무상교육이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무상급식 또 무상교육 뭐 잘 해내려면 자치단체와의 어떤 협력이 중요하겠죠. 뭐 그런 면에서 뭐 지난해 교육감님이 자치단체와 잘 협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두 분 패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그 지난 10월 달에 경남교육행정협의를 열고 크게 두 가지를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이제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교육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급식을 이제 동지역의 고교까지 전면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그 합의를 했고, 또 하나는 교육청과 또 지자체가 각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까지 2021년까지 전면 이제 무료화를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무상교육
의무 교육까지 좀 나가겠다라고 이제 통크게 합의를 했는데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무상급식 시대가 이제 열린 것을 넘어서 이제 무상교육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따로 다 책임질 수도 없고 또 자치단체가 다 또 따로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 또 조금 전에 무상교복 얘기도 나왔지만 성질이 급한 창원시, 고성, 남해 같은 데는 올해부터 벌써 무상교복에 실시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아마 1인당 3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제 무상 교육이 또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 정말 힘든 거 고생스럽게 잘 해결했다는 감사의 인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갈등을 빚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만하게 지사와 협의하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의회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침묵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같이 동참해서 많은 고민을 같이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완벽하게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해서 이렇게 갈등은 이제 종식되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지난 연말에 조금 더 아쉬움이 남았다면 우리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하기 전에 시군 무상급식 종사자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시군 부담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만 해줬다면 그분들이 무상급식을 돌아가는 상황도 알았을 것이고 시군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가서 나누는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자리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경비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 경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이런 우려도 공존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이번 무상급식 관련은 잘 조율되고 해서 앞으로 완벽한 무상급식이 제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학생 인권 조례 지금 경남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감님, 이거 언제쯤 도의회로 넘기실 예정인가요? 저희들의 안이 확정되어서 도의회로 넘기는 그 시점을 저는 특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른다는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과 도민들에 대한 설명도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지적을 제대로 받아 안아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들은 설명회와 동시에 준비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최근에 여러 군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성문란, 교권 붕괴, 가정 파괴, 학생 인권 조례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과연 도민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재선 교육감이 학생들의 성문란, 교권 붕괴, 가정 파괴를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넘어야 될 산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 있고 당당한 미래 세대, 미래의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어서 여기서는 도민들과 학부모들과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까지도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에 더 충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찬반 논란이 뜨거우니까요. 이런 대립을 잘 풀어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송순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또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권을 부정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학생이든 교사든 또 학부모든 그 인권은 존중되고 또 확대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신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입법 예고된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이제 뜨겁게 일어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조항 하나를 따져보면 또 문제가 또 충분히 될 만한 소지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이 무조건 반대다, 이게 무조건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과 주장이 극명하게 부딪히다 보면 문제 해결에 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갈등의 전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조례안이 최종 성안이 되어 놓으면 의회로 이제 송부되어 오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건데요. 의회에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라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최소한 2차례 정도는 저는 의회에서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래서 도민들이 좀 공감할 만한 안들을 의회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의회의 역할이라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회는 당연하게 도민의 갈등의 중재자가 되겠다. 그리고 도민들이 수긍하고 인정할 만한 이런 좀 중재안들을 만들어서 좀 최종 성안을 해서 저희들이 좀 심의하고 또 의결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우리 송순호 의원님이 주신 이야기에 상당 부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이 아직까지 이 내용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급하게 그렇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는 아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유기도 하고, 처음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생 인권 조례를 들고 나오신 것이 아마 지난 9월인가 10월쯤 우리 경남교육청 관할에서는 급식 사고가 크게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지역에서 전부 다 입퇴원을 반복 거듭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학생 인권 조례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감님한테 굉장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냐 하면, 지금 학생들이 식중독 문제를 가지고 입퇴원이 거듭되고 있는데 저분이 과연 저 문제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우리 학부모들을 먼저 안심시켜야 될 문제에 대해서 우선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먼저 가졌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도 그런 지적을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교육감님께 분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현장을 분명히 한 번 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역별 교육청을 상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임교사를 맡고 심지어는 부장까지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제 선생님들이 왜 전교사들이 담임 기피 현상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학생을 상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전교사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임에도 그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문제가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난 다음에 물론 학생 인권도 우리 송순호 의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는 우선적으로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가서요. 두 의원님도 아마 학생인권조례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내용 중에 혹시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짧게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조례 그 내용에 보면 부모님들 그렇고 교사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조항이에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을 이제 물론 너무 과하게 이제 규제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조차도 휴대폰을 사용을 제재하지 못한다면 이게 학교에 대한 수업 분위기나 또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오신 명시하는 것이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의 논란을 좀 종식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성문에 대한 이제 제출인데 저는 뭐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교육직이지 않다는 것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찰할 수 있는 또 다른 뭔가를 기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대안적 요소가 저는 오히려 반성문을 빼고 거기에 뭔가 명시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종교적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갈등이 여기 있는 거죠. 이제 성정체성, 성적 지향 소수자에 대한 인정 차별을 하지 마라. 그 사실은 인간적 보편적 가치를 보면 차별 안 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와 관련돼서 근본적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학생 조례가 한 발도 못 나아간다면 저는 오히려 뭐 그 빈대 잡으려다가 쉽게 말하면 초가상간을 태우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을 조례를 만드는데 우선 방점을 찍는다면 이런 논란이 되는 성적 문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표현을 유하거나 모든 성적 문제를 그냥 양성평등 이 정도 수준에서 단어와 좀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 말씀 더 듣고요. 교육감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의 장을 통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조목조목이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시간적인 낭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부적절한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썼을 때 그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체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너 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라는 반성문도 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연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 조금 전에 송순호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문제가 돌출되기 전에 사전에 이 조정해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좀 전에 두 분 의원님이 지적도 하시고 또 여쭙기도 하셨는데, 느닷없이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억울해서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감의 재선에 도전하면서 재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학생 인권 조례를 성안해서 관철시키고 싶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공약에도 이미 냈던 것이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그때가 시기가 그렇게 그랬다면 그 부분은 아마 뭐 제 원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드렸다면 그건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는 뭐 두 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휴대폰의 문제라든지 체벌의 문제라든지 반성문 이런 그 문제 이런 것을 쭉 나열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래 바라볼 때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어떤가?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완벽한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러나 학생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어른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수업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 개념을 지금까지는 교사의 가르침 중심에서 앞으로는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수업이 바뀌어야 하겠다. 그것은 학생이 훈육의 대상이 아니고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의 변화인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미래 세계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생각도 바꾸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고 그러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어른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과 경기도처럼 이미 시행한 곳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좀 더 당당한 어떤 학습의 주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처벌하고 응징하고 격리해서 하는데 우리가 학생 생활 지도의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은 궁극적으로 다시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해야 될 이런 아이들이어서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생활 교육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연유로 해서 한두 명의 학생 인권 조례를 오해해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는 한두 명의 아이는 그 아이들대로 지도해야 될 것이지 그 아이들 때문에 7, 8명의 어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아이를 길러내야 되는 우리의 큰 가치를 저는 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교권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자존감이나 교권에 침해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전담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하면서 이번 기회에 두 분 의원님도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 모두가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계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가겠다가 아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이런 기간을 저희들은 좀 가지면서 추진할 그럴 생각입니다.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볼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했을 때 송순호 의원님은 교실이나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이병희 의원님은 학교 내 안전사고 또 안전한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직접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교육감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행정사무관 함세 때도 그랬고 도형 질문 때 잠시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학교에 이제 보면 병설 유치원이 있어요. 도내 병설 유치원이 이제 39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병설 유치원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자료로 확인을 했고, 근데 화재가 나면 스프링쿨러의 역할은 화재가 빨리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뭐 작은 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를 시킬 수도 있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이게 이제 화재를 피하는데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숙사가 보면 경남도 내 97곳이 있어요. 97곳에도 보면 11곳 정도만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났을 때는 대형 인명사고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특별한 의지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죠. 예. 송순호 의원께서 저희들에게 지난번에 정책 질문을 통해서 해주셨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기숙사나 또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게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가려져 있었던 부분은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을 받아서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우선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먼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새로 내려오면서 병설 유치원에 대해서까지도 다 스프링쿨러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작은 병설 유치원은 학생들이 1층에 가장 대피하기 쉬운 공간에 있을 뿐더러 또 학생들도 5명,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대피의 어려움이 크지 않은 그런 곳이어서 저희들은 좀 가볍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치원 아이들과 특수교육 대상 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병희 도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네, 교육감님, 우리 안전사고 예방만큼은 보여주기식이나 캠페인식이나 사후 점검식이 이제는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집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제 독일인강 한번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가방 덮개 30kg 적힌 가방 덮개를 보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가방 덮개가 교육감님 보시기에 잘 운용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시는지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가방 덮개 그게 활용이 잘 되고 있느냐고 이렇게 여쭈니까 보시는 대로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 보시는 대로는 우리 교육감님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제 고현중학교에 농구대 사망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경남교육청에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사안이 벌어지고 나면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고만 감사기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이 왜 발생을 하는지 이것을 이제는 좀 다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지원센터 문제와 이게 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완제품이 우리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급식 사고를 야기시킨 업체가 명의를 또 바꿔서 다른 업체로 둔갑해서 다시 급식 업체로 둔갑하는 이런 것은 아주 이번에 종식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명의를 변경해서 이게 다시 급식 입찰에 참여하는 이제 이런 부분은 정말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도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도에 지자체에 고발하고 뭐 혐의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할 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응징을 통해서 급식을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그 업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학생들의 어떤 뭐 급식이든 사고든 또 가방 안전 덮개의 실제 착용의 그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지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착용하고 다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급식지원센터의 경우에 지금까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한도를 급식 그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2,000만 원으로 늘려서 지역의 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이번에 저희들이 열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소 종사자들이 또 안전해야 따뜻한 급식이 제공되는 것만큼 우리 조리 종사원들의 어떤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여기에도 신경을 쓸 것이고 뭐 다양하게 의원님들이 오늘 이 지적만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가 보면은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서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9월 달에 안전체험교육원도 이번에 개관을 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안전사고도 10% 이상 저희들은 준 것이 우리 교육청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일 수 있고 뭐 더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그 학생안전종합체험교육원 진주에 이제 문을 열 텐데 전국 최초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원은 전국 최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소방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체험은 있습니다만 그 대신 이제 또 여기서는 이번에 그 도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소방관들도 몇 분 파견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7대 표준 안에 기준을 해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저희들이 챙길 생각입니다. 지진이나
화재, 가스 누출, 심지어는 배가 전복되었을 때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들은 챙겨서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안전체험 교육이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한 번 더 안전에 대해서는 중요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자유학기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자유학기제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의 진로 탐색 교육이나 토론과 실습 위주의 참여형 수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학기제를 이야기하면 지금은 이제 자유학년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우려를 하십니다. 하나는 아이들 공부를 안 시키고 놀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체험의 어떤 질의 차이가 난다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학생들을 놀리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은 저희들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시험을 안 치는 대신에 새로운 수업 변화도 모색해보고 또 아이들의 장차 어떤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하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더 무럭무럭 자란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체험의 기회가 도시에 비해서 농산어촌이 좀 불리한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시군 교육지원청 단위로 순회 강사 제도를 도입해서 농산어촌의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모실 수 없는 수준 높은 강사를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배치해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이번에 저희들이 또 평등 예산제를 도입했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역으로 더 많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농산어촌 학교가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청이 차별적인 부분을 시정해서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에 올해는 좀 더 역점을 둘 그럴 생각입니다. 네, 박정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남도 의회 송순호, 이병희 도의원과 함께 경남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교육위원회 소속 두 의원이 함께해 주셨는데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예, 교육은 무엇보다도 사실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이제 4차 산업 융복합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에 걸맞는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아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학교,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을 비롯해서 전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고 하면 아이들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계속 혁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혁신 교육을 위해서 지금 마을학교라든지 행복지구,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또 기초자치단체, 또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말 경남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이조와 경남교육 입시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은 입시 방법이 바뀌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혹시 우리 경남교육에도 유행을 따라서 경남교육이 시류에 흔들리는 그런 것을 얻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슬로건처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경남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2019년 올해는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또 교육 행정을 펼치실지 교육감님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올해 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지는 교육,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신뢰하고 교직원들이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고맙습니다.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도의원, 이병희 도의원도 고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가정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은 협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나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데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